안녕하세요. 꿀잼 남자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대개 빠르면 10대 전후, 늦으면 30대에 즉위해 40대에 승하였습니다. 그 당시 왕의 평균 수명이 고작 40대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즉위 당시 몇 세였을까요? 이성계는 1335년생이고 조선을 건국한 해는 1392년이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는 무려 57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자 나이 57세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인데 하물며 조선시대의 57세라니 고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성계는 조선시대를 통틀어도 최고령의 나이로 즉위한 임금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을 부르는 말이 희와 묘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임금의 이름은 휘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감히 이 휘를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문서나 과거시험 답안지에 휘를 사용할 경우에도 엄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휘가 두 글자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백성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겠죠. 그래서 임금의 이름을 한 글자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묘는 왕실재단이 종묘에서 모시는 신주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후세에는 가장 널리 알려진 임금의 이름이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생전에 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묘는 죽고 나서 받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최고령의 왕이 올랐기 때문에 후계자 문제는 건국 직후부터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성계는 총 8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이 신의왕후 황씨에게서는 6명, 둘째 부인에게서는 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신의왕후 황씨는 조선 건국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녀를 대신해 부인의 역할을 한 것은 둘째 부인이 강씨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첫째 아들인 이방후가 왕세자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작 그는 왕세자 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조선이 건국된 지 1년 만인 1393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왕 중에서 후계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당시 왕조 건국에 대한 공을 따진다면 차기 임금은 마땅히 이방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야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장남은 어떤 존재였냐면 동아시아 유교 국가에서는 적잔자 중심의 전통 인식이 강했습니다. 밥상에서 잘 익은 생선 몸통 모두 장남 차지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식은 중국 주나라 기원전 11세기경 기원전 256년에서 그 기원을 볼 수 있는데요. 적장자가 집안의 중심으로서 가문을 계승하는 것이 근본 중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갓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이지란이 쓴 청해백집에 따르면 이성계의 큰아들 이방원은 위화도 해군 때부터 아버지와 뜻이 달랐다고 합니다. 반란을 반대했으며 고려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겁니다. 결국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슬픔에 겨우 응가하며 매일밤 술로 날을 지새우다 결국 조선 건국 1년 후인 1393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시 이방원의 나이는 25세였다면 하면 방석의 나이는 불과 11세의 소년이었습니다. 11세의 소년이 조선 최초 왕세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태조 이성계가 방석의 어머니 신덕왕후 강씨를 몹시 아꼈기 때문입니다. 방석이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신덕왕후 강씨의 욕심 때문입니다. 당시 신덕왕후 강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태조 이성계의 7번째 아들이 이방본과 8번째 아들이 이방석이었습니다. 강씨는 태조와 신흥왕후 황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세자 체포해달라고 태조를 거슬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방번이 아닌 방석이냐면 이방번은 성격이 포악하기 때문에 신덕왕후의 아들을 세자로 세운다면 막내 아들이 이방석이 합당하다라고 신하들이 입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7명의 형제를 제치고 막내 아들이 이방석이 세자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조선시대 역사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